서울과 수도권을 규제 지역으로 묶었습니다. 심지어 토지거래 허가구역도 지정했죠. 대출도 엄청 조였습니다. 이제 서울 수도권 내에서는 갭 투자도 안 되고 대출도 안 되고 부동산 사고 팔 때 국가한테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왜? 아파트 값이 엄청 올랐으니까. 근데요, 이렇게 강도 높은 정책을 시행해도 가격이 계속 오른다면 국가가 가격 통제를 위해 할 수 있는 다음번 카드는 무엇일까요? 바로 안녕하세요. 세상을 감정하는 남자 김강삼 평가사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보셨듯이 지금 11호 정책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요. 엄청 고강도의 정책이죠. 정부 출범 몇 달도 안 돼서 각종 규제 정책이 계속 나오고 있네요. 마치 문재인 정부 시절 했던 여러 정책들이 생각나는데요. 근데 우린 자, 이렇게 수요 정책을 역대급으로 강도 높게 했는데도 만약에 가격이 계속 오른다면 저번 게임에서는 어떻게 했었죠? 네, 바로 부동산 세금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동산 세금은 크게 살 때 내는 취득세, 갖고 있을 때 내는 보유세, 팔 때 내는 양도세 이렇게 세 개로 나뉘게 됩니다. 이제 서울 수도권에서 다주택자는 취득세를 더 많이 내고 양도소득세도 더 많이 내고 여러 공제들이 없어집니다. 특히 다주택자는 살 때 팔 때 둘 다 세금을 많이 낸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저는 이번 정책을 보면서 이거 왜 안 나오지? 나올 때가 됐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은 세금 정책, 바로 보유세입니다. 그리고 그중 대표적인 보유세가 바로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이거 아직 정확하게는 안 나왔어요. 15일 발표한 부동산 추가 대책에서 세제 개편 관련 내용은 제외됐지만 보유세 강화 가능성은 열어뒀습니다. 보이시죠? 보유세와 거래세를 조정하고 세제 합리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현 정부는 627 대출 규제에 이어서 97 주택 공급 대책을 통해서 대출과 공급 관련 대책은 발표했지만 세금 관련해서는 마지막 카드로 남겨뒀어요. 과거 노무현 문재인 정부 때 세제 카드를 잘못 썼다가 부동산 시장은 잡지 못하면서 오히려 역풍을 맞고 정권을 넘겨주기도 했었죠. 그래서 부담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경제부총리도 부동산 세제 개편을 검토 중이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7월에 보시면 종부세는 안 건드린다고 했는데요. 왜냐면 보유세 강화에 따른 집값 안정 효과가 미미했고 부작용만 컸다는 취지였습니다. 재밌는 건 그로부터 4일 뒤에 종부세 공시가율을 상향 추진한다, 이런 단독 보도가 나왔습니다.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60%에서 80%로 올리겠다, 뭐 이런 내용이었죠. 사실상 종부세를 더 걷겠다는 의미이기도 했는데요. 아무튼 그 이후에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하겠다 이런 말들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1호 대책이 나오면서 시장에선 다들 종부세 진짜 올리는 거 아니야? 하는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기사들도 나오고 있죠. 지난 정권들에서 부동산 세금 잘못 건드렸다가 어떻게 되었는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신중히 보겠다, 검토해보겠다 등등 이런 얘기들을 계속하는 것 같아요. 만약 보유세를 인상하려고 한다면 정부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종부세를 건드리는 것이 가장 현실적으로 직접적일 텐데요. 주택 기준에서요, 종부세는 인별로 전국 보유주택 공시가격을 합칩니다. 여기에 여러 공제를 하고 뭐 세율을 적용하고 세액 공제를 해서 이렇게 종부세가 산정이 되는데요. 그러면 종부세를 더 걷게 하려면 세 개를 움직이면 되겠죠. 첫 번째, 공시가격을 올리면 됩니다. 현재 수준은 시세 대비 60% 수준입니다. 두 번째로는 공제 금액을 낮추면 돼요. 현행 1가구 1주택자 12억까지는 공제됩니다. 세 번째로는 세율을 올리면 되는데요. 현재 0.5%에서 5%입니다. 여기서 저항이 가장 적은 수단은 뭘까요? 바로 공시가격입니다. 공제 금액이나 세율을 조정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가격이 많이 올랐으니까 공시가격도 올려줄게, 이런 말을 하는 게 앞뒤가 잘 맞겠죠. 이때 공시가격은 시세에다가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하는데요. 이 시세 상당도 올려서 산정하고 공정시장 가액 비율도 올려서 산정한다면 자동적으로 종부세 납부액이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공정시장 가액 비율에 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서울의 아파트 평균값인 15억으로 한번 계산해볼까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60%라면 실제 과세 기준은 9억이 되는 겁니다. 9억이면 어차피 인별 공제 금액 12억보다는 미치니까 어차피 종부세를 안 내겠네요. 그런데 이걸 80%로 올리게 되면 15억짜리 집은 이제 12억 기준으로 세금이 계산이 됩니다. 공제 금액에 딱 맞죠? 이거보다 넘어가면 잘하면 종부세 낼 수도 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 생각해볼까요? 부동산은 세금 저항이 굉장히 강한 분야긴 한데 고가주택 보유자, 이 사람들한테만 걷겠다, 이런 프레임을 만들게 되면 여론의 저항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종부세는 뭐 어쨌든 간에 전체 기준에서 소수만 부담하게 돼서 일반 국민에게는 피해가 크지 않다, 이렇게 인식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이외에 거론되지 않은 세금이 있어요. 저는 이 세금도 올릴 거라고 보는데 이 세금 관련해서는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릴게요. 세금으로 집값 잡는 일을 하지 그렇군요. 않겠다. 예. 현 대통령은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 요 기조를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되풀이가 되죠. 진짜 과연 세금 카드를 쓰지 않을까요? 저는 쓸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김강삼 평가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